네, 주말의 라이트죠. 오늘도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고 용감하고 씩씩한 네. 아주 소중한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네.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양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미 씨 운전 잘하시잖아요. 엄청 잘하죠? 그렇죠. 저때 차를 저희 방송하러 차를 대는데, 오셨어요? 네. 차를 대는데 누가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거에서 오, 되게 잘한다. 팔뚝 딱 보니까 남자분이 해서 역시 딱 내리는 게 정미 씨. 아, 그렇군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이제 운전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네. 전북 임실에서 네네. 되게 단기간 속성학원에서 땄는데요. 이거 뉴스감인데요? 네, 그래서 그 학원 없어져가지고요. 다시 서울 와서 다시 배웠어요. 어. 네네. 그래서 이제 빨리 따려고 하다가 59만 원 날리고 또 올라가서 다시 또 올랐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두 번 운전. 음주. 전증 막 나옵니다. 아니. 그냥 네. 절대 아니에요. 두 번 운전비 학원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운전 잘하실지 궁금합니다. 네네. 여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줄 박준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운전 잘하시죠? 저는 운전 베테랑입니다. 근데 저는 박준식 기자가 운전하는 걸 못 봤어요. 왜요? 차는 늘 항상 회사에 되어져 있고요. 늘 항상 이 알코올과 함께 음주감으로 인해서 차는 늘 항상 회사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차 가지고 오면 술 드시면 이거밖에 안 먹어서 갈게 이러면 옆에서 조심해서 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네네. 진짜 위험한데 박 기자님은 술 드시면 항상 집을 잘 찾아가시고 그래서 왜 차를 여기다 두고 가세요? 그랬더니 차가 어디 있는지 늘 항상 모르겠다고. 차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떠세요? 평상시에 운전 습관이나 뭐. 최근 운전 습관을 말하기가 뭐할 정도로요. 운전대를 잡아본 지 오래돼가지고요. 네. 술잔을 많이 잡으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또 한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진입니다. 오늘 스카프가 인상적이에요. 네. 네네네. 알러지가 좀 있어서. 네네, 좋습니다. 네네. 어떠세요? 운전? 저는 운전 면허를 따고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갱신을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운전을 안 하려고 작심을 하고서 안 했더니 벌금 나오는데? 벌금 법칙금도 나오고 네. 또 다시 따야 되더라고요. 아까워요. 그래서 지난 네. 금요일 날 다시 필기 시험까지 해가지고 83점 합격해가지고 다시 취득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운전을 안 했더니 그냥 장롱 면허였는데 모범 운전자로 일종 보통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 어쨌든 운전, 장롱 면허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서 조금씩 안전 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는 계속 선희 씨 의상 때문에 지금 왜요? 웃음을, 옆에서 계속 뜨거워하세요. 이 검정색 옷이래갖고, 조명이 계속 흡수가 되시나 봐요. 오늘 서진 씨 오늘 덥죠? 네, 땀이 나네요. 키우는 애완 비둘기인가 봐요. 이렇게 딱 달고 오늘 오시는데. 의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시고 아름답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들어보는 날인데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아마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아마 갑론을박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법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예, 아유, 국회를 어렵다, 보면은 이거.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중에서 환경노동위원회라는 이 국회 안에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1년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네, 그냥 보통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 외우지 말란 얘기죠. 저 이거 네. 뭐 다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엄마한테 엄마 가산점. 엄마가 엄마가 먼저. 가산점. 예, 옛날에 왜 군대 가산점처럼 네. 엄마 가산점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상당히 네네네. 말들이 많거든요. 예. 엄마 가산점제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그래요. 얘기하는 건가요? 이 뭐 내용 많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아이 임신을 하고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던 여성이 엄마가 다시 이제 직장을 가질 때 그럼 가산점이 가산점을 붙는 건가요? 가산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득점의 2%. 이게 2% 하길지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 실제 취업을 할 때 보면은 이 점수에서 1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게 맞아요.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 2%라는 게 적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신 너무 많이 이게 남용되는 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 인원의 20% 이상은 이 가산점으로 입사를 못하게 제한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좀 현실 모르는 얘기죠. 네네. 엄마들 다 뛰쳐나와서 직장 가도요 20%못 채웁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기타 뭐 호봉이라 그러면 이제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기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가산점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보너스 더 받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가산점하고 좀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너무 특혜가 많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법이 봤는데 좀 되게 복잡해요. 그냥 하여튼 하나입니다. 엄마가
특히 아이가 있는 엄마가 취업을 할 때는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이해하시면 가산점을 됩니다. 준다. 네. 가산점을 준다라는 게 누가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측에서 그렇죠. 취업을 할 때 취업 플러스 2%를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격점의 2%를 예를 주는 건가요? 들면은 이 입사를 하거나 취업을 할 때 보면은 뭐 국가보훈자라든지 네. 아니면은 기타 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네, 네. 그거랑 동일한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우리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 제가 면접관이고 이태진 컨설턴트랑 우리 서진 씨랑 둘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네. 동점이 나왔으면 네. 아이가 있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합격을 하게 되는 유리하죠. 유리한 거네. 아무래도. 가산점이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죠.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아, 반가운.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이건 좀 의문이 좀- 잘 네, 되면 이게 더 좀, 좋은 네, 법일 좀 텐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나오는 것도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배경도 크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당연히 이 법은 여성 의원, 신혜진 의원이, 새누리당의 신혜진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 지금 계속 공청회하고 이제 내용을 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진 의원 당연히 또 언론에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 인터뷰 내용하고 오늘 오전 인터뷰 내용하고 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엄마 가산점제는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 관련된 가산점 제도가 다시 이제 부활할 게 움직임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마 차원에서 했다라고 했다가 사실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취업 다시 이제 직장을 들어가는 게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법 발의를 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예.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뉘앙스가 내용 달라지긴 자체가 했는데 다르네. 네. 사실 뭐 군 가산점제도 이게 뭐 형평성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 역시 형평성 논란이 좀 많죠. 네, 신혜진 의원이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 어감을 바꾸면서 인터뷰 내용을 좀 달리한 거는 이런 어떤 논란을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국회 안에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라는 이 소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이 검토 내용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은 필요하지만은 이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를 들면 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가정주부인데 아이가 있고 없고가 따라서 이제 다시 재취업이나 아니면은 그 사회 진출에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다못해 아이도 한 명이냐, 두 명이냐, 10명이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또 계속 가산점을 더 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네. 당연히 남성과의 어떤 그런 거는 당연히 또 형평성이 있고 또 그렇죠. 요즘 또 취업을 또 경력 단절 여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이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려는 여성들한테도 또 다른 좀 이 차별이 아니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생각해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말씀만 대충 들어도 논란이 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하죠. 그러면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지금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니구나. 예. 언제 나올까? 그냥 엄마예요. 남편의 지금 엄마. 안 그래도 네. 되게 크신데 더 커지셨어요. 그래요. 아이는 저만 있네요. 그렇군요. 어떠세요? 이 얘기 우선 들었는데. 뭐 저도 이렇게 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했는데요. 네. 굉장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뭐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 진행자가 계속 질문하면은 그 의원이 뭐 이렇게 막 대답을 하는 게 네. 계속 바뀌면서 아.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군 가산제라든지 뭐 가산제 많은데 이러다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군 가산제 천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바입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저도 예, 일단 뭐 생각해 보면 네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조사와 또 충분한 어떤 검토를 거쳐서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박준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태진 컨설턴트가 얘기했지만은 이 가산점이라는 거는 특수한 경우라든지 특별한 이 일에 해당돼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가산점을 주기 시작하면은 뭐에 가산점이 붙고 뭐에 가산점이 붙고 전체적으로 다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가산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왜 스펙 때문에 요즘 뭐 웬만한 스펙 가지고 서로 스펙 경쟁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 가산점이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스펙이 다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고자 하는 가산점인데 이렇게 되면 그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그렇죠. 또 해야 다른 될 수도 뭐또 있어요. 무엇인가 또 벌어지지 예.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미 씨는 지금 뭐 미혼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산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 가산점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왜냐면 친구들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투자를 했었고 지금 뭐 2년 정도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 그 기간 동안 적응해야 될 것과 그리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이제 그 엄마 가산점 제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박서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10남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산점으로 거의 9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냥 거저 합격한다고 볼 수 제가 있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네. 지금 집에서 심심하시다고 다시 일을 하셔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8남매 막내거든요. 그렇군요. 제 8째니까 네. 어머님 뭐 활동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 외할머니랑 같이 붙겠네요. 합격하겠네요. 그죠? 거의 수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8남매 정도 되면 뭐 가산점 한 60점 그렇죠. 정도 줘도 그럼요. 뭐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네. 또 말이 많아질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도 지금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지금 SNS상에서 굉장히 지금 불꽃 튀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 대결로 비춰질 수 있어요. 맞아요, 일단 맞아요. 여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당연히 좀 긍정적인 분들이 좀 약간 강합니다. 네. 예,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는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보면 아이 없는 엄마는 서러워서 살겠냐.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야, 미혼이면은 게다가 앞으로는 이제 취업하기 힘들겠다. 더 힘들어질 예, 이제 그런 극단적인 이제 반응도 나와 있고, 일단 여성계 내에서도 약간 반응들이 다양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찬성을 할 것이고, 맞아요. 그렇죠. 없는 아이가 없는 쪽에서는, 미혼이신 네.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네. 여성들 안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갈리는데 의견이 갈리는데 남성들의 반응이 그래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남성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흥분해 있나요? 예, 지금 아주 강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게 원래 이게 지금 싸이가 지금 사실은 젠틀맨 때문에 젠틀맨. 예, 모든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엄마 가산점이 다 지금 그쪽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이 유튜브 쪽으로 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건 안 되는데, 예.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온 거는 해라. 대신 우리는 군대 가산점 하겠다. 네. 예, 이제 그런 의견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의 어떤 그런 형태는 좀 차치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여성의 가산점을 받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사회 진출을 하든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좀 특이하고 좀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이면에 좀 씁쓸한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래요.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그렇죠? 네, 이미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어렵다 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제 아내가 이 경력단절 여성을 벗어나서 이제 네. 조금씩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걱정입니다. 다시 회사를 나오라 해야 되는지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하면은 오히려 좀 가산점이 있어서 더 유리한 데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네요. 법 적용 시후 이후에 바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유예 기간을 더 가지고 그 이전에 뭐 6개월 전에 취업한 분들도 이게 뭐 해당이 돼서 예, 취업은 일단 됐지만은 어떤 호봉이라든지 그 성과급에서 더 받을 수 있는지 너무 많은 지금 이 경우의 사례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앞으로 쉽게 가라앉을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엄마 가산점제. 정말 아이의 숫자에 아이를 몇 낳으면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남자들도 남성들도 군대 가산점제 있었을 때 육군 병장 출신 만기지 되면 몇 점을 줘야 되고 단기 사병이면 몇 점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던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 확실한데 이 논란의 중심에서 엄마 가산점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여성들에게 과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예, 보통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을 한 15세 이상, 그다음에 55세 이 미만으로 봤었을 때 2011년 기준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한 990만 명이 조금 못 되는 이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이나 출산이나 임신의 이유로 해서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이 한 19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일할 곳도 없지만 일할 사람은 여전히 태부적인데 이 190만 명의 여성 인력들 또 경력단절 여성이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 재취업을 하더라도 각종 기업에 다시 옛날의 기량 금세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190만 명이 다시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큰 사회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기대가 그래요. 됩니다. 이 뭐 법안 엄마 뭐 취업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뭐 법안도 제출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네.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현명하고요. 네.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정확한 그럼요. 네, 픽트를 딱 잡아갖고 요거 조금 이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네.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보통 남편과 남자와 그 자녀와의 교감 여행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죠. 아빠 어디가? 다들 네네네. 보시죠? 많이 좋아해요. 네네. 그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그 캐릭터가 만약에 직장에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빠 어디가 다 보셨나요? 네, 엄청 좋아요, 저는. 저는 사실 안 보거든요. 아, 진짜요? 저도 안 보고 있었는데 네네. 너무 재밌다고 해서 그거- 다시 보기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예. 뭐 집에서 막 남편한테 잔소리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아예 그냥 안 봐보는 게 제일 편한 게 그 남자들의 시간 되면 뭐 하세요, 그렇죠. 그럼? 일요일 네? 4, 5시 되면. 예? 운동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혼자 뭐, 쏙 빠져나가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윤후의 먹방부터 시작해갖고, 맞아요. 막 친구들이 CF도 완전 섭렵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만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아빠 어디가 속의 캐릭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해주시죠. 우선 아빠들을 상사 유형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네. 성동일 씨가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무뚝뚝한 아들한테도 아빠? 예, 맞아요. 40이 넘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뚝뚝하지만 겉은 되게 부드러운 무뚝뚝한 상사형으로 꼽고요. 이종혁, 저는 이종혁 씨를 보면서 우리 기훈 MC가 이렇게 이렇게 아빠일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어떤 아빠인가요? 비슷한가요? 전혀 어렵지 않고 친구 같아요, 친구. 아빠. 친구 같은 아빠. 그렇고 네. 그다음에 윤민수는 하나부터 10까지 막 챙겨주는 되게 감수성이 많은 맞아요. 그런 상사, 자상한 그 상사형이고요. 네. 그 송정국은 그냥 실수도 그냥 넘어가주는 그냥 이뻐 무조건 이뻐형. 그다음에 김성주는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세요. 국과사전처럼 아이의 시선에 맞게 이렇게 야. 대답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대화가 되는 상사형 이렇게 됐고요. 또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 유형 네, 좀 아이들은 그 후배. 일하고 싶은 후배 이렇게 그 하는데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동일 아들이자 의젓한 후배. 의젓한 이제 선비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네네. 엄청 의젓하게 나와요. 네네. 아이인데. 그리고 그 준수 그 이종혁 씨 아들이죠. 굉장히 장난기가 많습니다. 미소천사. 굉장히 미소도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군. 그리고 윤민수 아들은 넉살이 굉장히 예의가 좋고요. 엄청 발라요. 말도 어떻게 네. 그렇게 예쁘게 예쁘게 잘하는지. 네. 그리고 송지아, 송정국 딸이죠. 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딸을 낳으면 저렇게 좀 키워보고 싶고 합니다. 그래서 민국이는 아빠와 비슷하더라고요. 아는 것이 많은 네, 아이들이라고. 똘똘한 아이. 네, 그렇군요. 앉기만 하면 책을 펴더라고요. 그래요. 그쵸? 뭐 아빠 어디가라는 뭐 프로그램 보지는 않지만 네. 다 본 것 같네요. 네, 캐릭터가 쫙쫙 나오네요. 나오니까 네. 다 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뭐 저희도 뭐 안 놓쳐볼 수가 없죠. 우리 네. 박준식 기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어떤 아빠세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을 모르는 척하는 아빠 이런 건 없죠. 그렇잖아요. 방목형 아빠.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아빠세요? 아빠. 일단은 제가 솔직히 이 코너를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 네, 급하게 지금 원고를 막 보고 예, 계시네요. 이게 일단은 그 CF에서는 봤던 것 같은데. 네. 예, 아니, 저는 그냥 뭐 프로그램 생각하지 마시고 코너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은 어떤 아빠세요? 거기서 찾지 마시고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아들하고 되게 통화를 하면서 네. 예, 뭐 이렇게 뭘 프린터를 좀 뽑아달라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가져갈 지금 심상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자식하고 이 부모 사이에도 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식은 자식의 생활이 있고, 네. 이 아빠는 아빠의 생활이 있고, 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 적절히 이제 조화를 시키다 보니까 네. 저는 여기서 이게 유형이 없고요. 그렇죠.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방목. 방목.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박준식 기자 아들하고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은 이래요. 뭐하니? 얘 아버지 잘 지내시죠? 뭐 이런. 네. 아빠를 보기 힘든.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버지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인사를 느낌일 하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왜냐면 워낙 바쁘시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우리 박준식 기자 같은 그 스타일이 이 시대 또 일하고 계시는 아빠들의 또 스타일일 한창 수도 일할 있어요. 때의 아빠들 모습이죠. 그렇죠. 자, 예. 선희 씨는 어떤 캐릭터의 직장 상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직장 상사 누가 좋을까요? 그걸 저한테 저는- 물어보나요? 네. 네. 저는 이종혁 씨 같은 캐릭터 괜찮을 것 이종혁 같은데요. 씨. 굉장히 좀 재미있고 맞아요. 예, 친구 많이 같은. 진지하지도 않고 네. 너무 어렵지 않은 상사. 그렇죠. 친구 예. 같은 상사. 근데 좀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게 좀 단점이기도 한데. 정민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종혁 씨한테 한 표를 낼래요.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을 아니, 말씀하시는 거 취향이 아니죠? 아니라, 예. 아니,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가들이랑 그렇게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예, 예. 이태진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저는 이종혁
씨와 윤민수를 합친 그러니까 좀 네네. 다정다감한. 네네, 감성적으로도 좀 치유받을 수 있는 네, 이런. 그래요. 뭐 그래요. 저는 뭐 어떤 저는 상사가 어떤 좋을 것 아빠일까요? 저는 이 생각하는데 어쨌든 딸바보 같은데요? 아니 저는 뭐 네. 친구 같은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전 서운해하고 삐지거든요. 네,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그런 그래.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직장 유형별로 이렇게 그렇죠. 정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후배 유형으로 근데 이게 정리했죠. 아빠와 딸이라고 했으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가 좋을 것 같은데 직장 상사가 이러면 좀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는 있겠는데? 직장인들은 어떻게 왜냐면 위기질서도 대답했나요? 없고. 직장인들은 그 4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우선 지금 다 이종혁 씨를 공통적으로 아. 뽑았잖아요. 네. 1위는 이종혁 씨였고요. 그렇구나. 역시 사람 네네. 보는 눈이 다 상사 비슷하네요. 네네. 후배로는 윤호를 뽑았습니다. 넉살이 좋은 후배형.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성 직장인이 뽑은 유형도 이 순위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여성 직장인이 뽑은 거는 좀 달랐는데 1위는 이종혁 씨가 맞았고요. 네. 2위로 남성은 김성주 씨 물어보면 조금 이렇게 대화가 되는 그리고 여성들은 저처럼 그 윤민수 씨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감성을 하나하나 터치해주고 네. 다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는 상사라 같이 일하고 싶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고른 게 다르네요. 왜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글쎄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요. 우리 직장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상사와는 조금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다라는 심리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준식 기자는 이제 아빠로서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빠로서는 이제 방목형 아빠인데 또 직장 생활할 때는 분명히 다를 것 같거든요.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선배세요? 어떤 후배고? 일단은 저는 동일하네요. 네. 이게 선배로서건 후배로서건 간에 이게 저는 이렇게 무조건 어차피 이렇게 좀 지략이 뛰어난 이 기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많고 네. 예, 머리에 든 게 많은 그런 선배시고. 예, 그런 선배고 그런 또 후배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이게 딱 나오네요. 네, 민국. 그렇군요. 또 저는 스스로 저런 말씀을 스스럼 아니, 없이 하시는 걸 보니까. 방목형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근데 박준식 기자는 굉장히 뭐 제가 볼 땐 이종혁 씨 스타일이 아니라 윤민수 씨 스타일. 자상한. 네, 다 자상하고 친구처럼. 왜냐면은 늘 항상 뭐 음료수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대화하시려고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요. 선배로서는 굉장히 좋은. 근데 가정의 아빠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빠는 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요. 자, 어쨌든 이종혁 캐릭터가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네. 뽑혔는데 그 인기 비결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래요. 짚어볼까요? 이종혁 씨를 보면 그 캐릭터를 보면요. 굉장히 뭐를 뭐 해라, 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혼내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막 썰매를 뒤로 타도 아이고 우리 아들은 썰매를 뒤로 타는구나. 이렇게 좀 다쳐 위험해 이러지 않고. 그렇죠. 지지해주고 굉장히 그거를 좀 존중해주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뭔가 기준, 뭐 결의서라든지 뭐 이렇게 틀리면은 막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 잘못했네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사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종혁 씨를 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자율성과 또 자존감이 또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창의력이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을 네. 때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면은 같이 또 논의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종혁 씨 캐릭터를 많이 선택하신 것 계속해서 같습니다. 대세예요, 그래요? 이종혁 씨 캐릭터가.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종혁 씨 캐릭터가 1등이라고 치고, 자, 나도 이종혁 씨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뭐 나만의 비법 있으세요, 혹시? 이종혁 씨처럼 어떻게 자, 뭐 성형수술 하는 거죠, 1번. 네. 2번 애를 낳아본다. 3번 아빠 어디가를 따라가 본다.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료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은 나만의 노하우나 비법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생방송이니까 기다려줄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봤을 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못하는 친구들도 그냥 뭐 이번에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박준식 기자는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이게 큰일 날 얘기죠. 뭐 실수했네요. 1억 날라갔네 이번에. 뭐 그런 식으로 벌어지면은 괜찮요? 네. 이런 거 나오고 괜찮요? 다음 주에 2억 벌면 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조직이 사실은 좀 일반 기업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고 대신 거기서 장점을 해가지고 잘못을 무조건 대놓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실수한 건 실수한 거다. 근데 네가 고칠 점은 뭐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라라고 이렇게 또 일침을 가하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따라해야죠. 그런 부분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다 신입 사원들한테만 한 게 분명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수한 것도 그래요. 그래 이렇게 아유, 조직을 위해서는. 내가 잘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를 또 정리해서 상사 네. 유형과 후배 유형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성의 취업 관련 이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